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384쪽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번에 진도를 다 못 끝내서 오늘 다 끝내야겠습니다. 자, 이제 384쪽이 양도세 비과세로 갈게요. 자, 비과세인데, 이 비과세는 정부가 이제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비과세인데,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비과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다만 조건이 법률상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고요. 요건이 다 되면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도 없고 그다음에 금액 제한 한도도 없어요. 이 한도가 없다는 것은 얼마까지 면제한다가 아니고 전액 다 해서 신청도 없고 한도 없이 전액 다 세금이 없는 이런 형태가 비과세라고 해요. 근데 요거하고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따 나올 건데 죄금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감면 또는 같은 말로 면제인데요. 이 두 개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건 같은 얘기예요. 다만 얘는 차이점이 비과세가 어떤 차이냐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 법률상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갖추되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얘는 한도, 금액 제한도 있어요. 얼마까지 면제해 준다. 이렇게 이제 금액 제한이 있다 이건데.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시험은 예가 나요. 비과세가 거의 시험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비과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파산 선고예요. 파산 선고가 된 경우. 둘째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에요. 교환과 분합. 셋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크게 비과세가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면제 감면은 솔직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건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8년 이상, 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자 이게 있고 둘째는 농지의 대토. 이 두 개 정도 제목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5개인데 보통 시험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요거예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것이 저희 시험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나머지 건 솔직히 다 여버리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럼 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자, 384쪽 1번, 맨 밑에 1번입니다. 첫째 파산 선고인데 자, 파산 선고는 결국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파산자 선고 명령을 받으면 없죠. 세금도 없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파산 선고 제목만 보시면 되고. 자, 우측 페이지 두 번째 갈게요.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입니다. 이 농지 교환 분합도 이제 최근에는 시험에 2번 나왔기 때문에 뭐 난리는 없는데 있으니까 간략하게나마 볼게요.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에요. 농지의 교환과 분합. 일단 여기서 농지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이 세 개 농지에서 전답, 과수원이 이 세 개가 농지고요. 자, 이게 교환됐다. 교환은 맞바꾼 거죠. 분합은 나누거나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맞바꾸거나 나누거나 합쳤다 이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이 농지가 교환 분합되었다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대신 법률이 정한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요건이냐? 자, 첫째는 이 농지가 교환 분합하는 사유입니다. 사유. 이게 왜 교환되고 왜 분합되느냐? 이 사유가 있고, 둘째는 금액적인 요건. 그래서 사유적인 요건도 있고 금액적 요건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이 사유는 다시 네 가지인데 그럼 무조건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합되었다 해서 비과세가 아니고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자, 이런 이유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이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합이 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자, 경작상 교환입니다. 다만 주의할 게 이 경작상 교환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얘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거주 경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3년 이상 거주 경작은 해야 한다. 이 요건이 붙고요.
네 번째, 각종 법령, 뭐 농지법이나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이유로 교환되거나 분합되었을 때 비과세지. 그럼 이게 이 넷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교환 분합하면 이때는 비과세가 안 돼요. 반드시 넷 중에 하나의 요건이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금액적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쌍방 토지가액의 그 차액이 둘 중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쌍방 토지가액의 그 차액이 둘 중에 큰 금액을 4분의 1 이하, 이 요건까지 반드시 충족이 돼야 한대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대요. 을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자, 둘이 맞바꾸자. 왜? 경작상으로 바꾸자. 그래서 경작상 목적으로 바꾸게 됐네요. 일단 사유는 됐어요. 자, 됐으면 이제 금액 요건 따져봐야죠. 이때 갑의 농지가 100원이고 을의 농지가 80원이다. 뭐 금액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20원. 자, 둘 중에 큰 게 100원이죠. 자, 100에 4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25원. 그러면 이 차액이 4분의 1 한 거보다 분명히 작거나 같아야죠. 그럼 됐으니까. 그러면 사유 요건도 됐고 부동호 요건도 충족했으니까 그럼 얘도 비과세가 되고 얘도 비과세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유적인 요건도 있지만 부동호가 이렇게 뒤바뀌면 둘 다 과세가 돼요. 얘도 과세, 얘도 과세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유와 부동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385쪽 메뉴 2번입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인데 1번. 자, 비과세 대상 보셔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돼서 반드시 그 요건이 충족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둘째,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셋째, 자, 경작상 나오죠. 그래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했대요. 다만 이 D급번은 3번은 반드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몇 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을 해야 합니다. 또 맨 밑에 네 번째, 자, 농지법이나 농어촌 정비법 혹은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타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합이 돼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넷 중에 한 가지 요건과 함께 반드시 금액 요건이 충족돼야만 이때 비과세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만 이제 맨 밑에 2번 보죠. 자, 비과세가 배제인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이런 요건이 다 돼도 비과세가 안 된대요. 뭐 사유가 됐건 금액이 됐건 다 됐어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어떤 게 나 보죠. 1번. 자, 양도일 현재입니다. 자, 특별시 혹은 광역시입니다. 그 밑에 특별자치도 또는 자,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대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거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까 갑과 을 간에 야, 우리 경작상 교환하자 했어요. 해놓고 금액을 다 따져보니까 둘 다 비과세 요건이 다 돼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언제 교환하게 되냐면 금년도 농사 다 짓고 자, 12월 우리 31일 날 교환하자. 이렇게 이제 둘 다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요게 갑의 농지가 내일부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뜩하니 편입된다고 공고가 났어요. 그럼 편입되면 더 이상 갑의 땅은 농지가 아니고 이제 주거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농지가 아니니까 금년도 말에 교환 분합해봐야 의미가 없어지겠죠.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너무 가고 가니까 그럼 비록 얘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돼도 몇 년간 봐주자. 3년 동안 유예기간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비록 지금 주거지역에 편입이 되어서도 3년 내 교환 분합하면 비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그땐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흔한 말로 뭐 저희 시험도 가끔 보면 뭐 영어가 추가되니 뭐가 추가되냐는데 그것도
뭐 추가가 된다고 해도 당장이 아니고 추가돼도 이렇게 일정한 유예기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농지에 대해서 자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지납니다. 왜냐하면 환지되면 역시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도 3년 동안 봐줄게. 단 3년 넘어가면 절대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조건들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농지 교환보다 몰랐고 세 번째 갑시다. 자, 넘어가서 387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으로 가볼게요. 이거 지워야겠네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자, 보죠. 제목이 1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갑신의 가족이에요. 갑신의 가족이 집을 한 채 삽니다. 이 집은 뭐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건 뭐 부부 공동 명의 됐건 가족 명의가 됐건 관계없어요. 약간 집이 한 채가 있고 이 한 채를 쭉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팝니다. 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없다 그 얘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족, 이 한 가족이 집을 사서 갖고 있다 파는데 이 갖고 있는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했어야 돼. 최소 2년 넘게 보유했다가 요 집을 팔았을 때 그때 비과세인다 이거죠. 다만 주의할 게 이렇게 양도할 때 집이 딸랑 하나일 때 비과세예요. 그럼 얘가 자, 이 값이 가지고 집이 있는데 집 하나를 또 샀어요. 또 삽니다. 또 샀고 요거 파는 순간에 집이 또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이거죠. 두 개가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이걸 팔게 돼도 양도세를 비과세 못 받아요. 왜냐면 여기서 1주택이라는 놈은 초지일관 주택이 하나 있다가 아니고 양도 시점에 주택이 딱 한 채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파는데 얘가 또 있다. 그럼 얘는 세금 내야 돼요. 내고 훗날 나중에 얘를 판다. 그럼 얘를 판다면 나중에 판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땐 당연히 비과세 가능할 수 있겠죠. 왜?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1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파는 거 그 주택 한 채만 비과세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집이 10개다. 10개고 10개를 쭉 판다면 처음부터 몇 번째 것까지 9번째 것까지는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비과세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1주택이어야 되고 참고로 그럼 얘가 이제 그럼 분명히요. 주택이 두 개만 해가 먼저 판 건 과세 나중 건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때 그럼 두 채를 동시에 팔았다. 두 개를. 자, 집이 두 채고 두 채를 동시에 팔게 돼요. 그럼 동시에 팔아도 똑같아요. 동시에 팔아도 하나는 과세 하나 비과세 돼요. 그럼 어떤 게 과세고 어떤 게 비과세냐? 이 동시에 팔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양도자가 선택해서 나 이거 비과세, 이거 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1세대 갑시다. 근데 지금 1세대가 뭐냐 이건데 1세대는 한 가족, 나입니다. 나하고 and 대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대원칙은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하고 배우자하고 힘을 합쳐서 누구나 자식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세대라고 해요. 1세대.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 없었다. 그럼 언제냐? 첫째, 저 친구, 저 거주자 나이가, 저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둘째, 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다시 세 번째, 저 거주자가 독신자일 때.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가 되면 이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이 1주택은 꼭입니다. 반드시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따져요.
그럼 내가 한국에 집이 하나 있고 미국도 있었다. 그래도 난 1주택이에요. 주의할 건 또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어야 돼요. 양도할 때 1주택이 한다. 또 세 번째, 반드시 사실상 주거용, 실지 주거 목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얘가 1주택이라고 해도 절대 이따 나오겠지만 얘가 고가주택이면 안 돼요. 고가주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야지 절대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받지도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2년 이상 보유돼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그 주택의 양도일까지 무조건 최소한 2년 넘게는 보유가 돼야 돼요. 네 번째, 대신 등기돼야 됩니다.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넘어서도 미등기되면 비과세인데 반드시 등기돼야만 비과세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부수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워놨지만 아까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고 땅이 있으면 주택이 비과세면 이 땅도 비과세가 돼요. 땅도 비과세. 그런데 이 주택이 비과세면 이 땅, 이게 땅을 보고 지금 마당이라고 하고 이게 세법상용으로 이제 부수토지인데 이 땅도 비과세인다 이거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주택이 어디에 있냐. 첫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가 되고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최대 10배까지 비과세가 되게 돼요. 그래서 토지가 무한정이 아니고 이게 토지 면적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보셔요. 자, 187조 갑니다. 자, 밑에 중간에 3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걸 말하죠. 물론 과도는 내비두고요. 그래서 1번 자, 1세대 갑니다. 자, 원칙인데,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을 뭐라 합니까? 1세대라고 해요. 다음 예외는, 자,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대에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 없어도 가능하대요. 첫째,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둘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셋째,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일명 독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없어도 가능하다. 자, 넘겨서 괄호 1번 가죠. 자, 388쪽 2번. 자, 2번. 양도일 현재 어디에? 국내에. 자, 주택이 몇 개에 돼요? 하나입니다. 분명히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따집니다. 외국에 있는 거 안 따져요. 항상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판정해서 주택이 몇 개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자,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해요. 하면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의해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도할 때 주택이 딱 몇 개? 하나여야 돼요. 분명히 양도할 때 몇 개? 주택이 딸랑 하나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쉬워요, 이제. 자, 문제는 이제 맨 밑에 갑니다. 자, 388쪽 맨 밑에 예외인데, 자, 요 예외는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분명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양도 시점의 주택이 하나일 때 비과세인데, 지금부터 볼 건요, 양도 시점에 주택이 두 개.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 2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개일 때는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볼 거는 양도할 때 주택이 2채임에도 불구하고 한 채로 봐서 뭐 한다? 비과세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까하고 안 맞지 않냐? 아까는 분명히 주택이 2개일 때 먼저 판 건 과세고 나중 건 비과세라며.
예. 근데 지금 왜 먼저 것도 비과세고 나중 것도 비과세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 두 채가 된 이유가 부득이하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투기적 목적이 없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상속받게 됐어요. 주택 하나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 됐어요. 그럼 상속받은 건 투기적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두 개가 되면 이건 국가가 봐준다 이거죠. 대신에 이게 봐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세상 이치하고 똑같은데 봐주게 되면 조건이 붙어요. 두 가지 조건이. 첫째, 처분 주택이 정해집니다. 법에서 대신 너 봐주는 대신 이거 먼저 처분해야 돼 라고 정해주고요. 두 번째는 또 처분 기간도 있어요. 처분 기간. 주택을 파는 이 처분 기간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처분한 주택과 처분 기간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업법부터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같이. 자, 388쪽 맨 밑에 예외입니다. 자, 양도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이 원칙입니다. 허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 현재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대요. 그래서 분명히 양도할 때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몇 채로 하나 있는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겨서 봐요. 이제 자, 기업권 갑니다. 자, 우측에 첫째. 자, 거주 이전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기업권은 뭐냐면 거주 이전, 이사 가는 거예요. 거주 이전. 이사 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갑시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종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에요. 이거 요번에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샀습니다. 새 집을 취득해. 이게 신주택이에요. 샀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투기가 아니고 이사 가려고 산 겁니다. 어쨌든 요걸 산 순간 몇 개? 집 두 개. 그럼 이때 하나는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파냐? 새 집 산 날부터입니다. 이것은 날부터 자 3년 내입니다. 자, 처분 기간 나오죠? 처분 기간 나옵니다. 3년 내. 뭘 파세요? 전에 갖고 있던 집, 종전 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3년 내 처분하시오. 그럼 두 개였지만 세법상은 하나로 봐요. 1세대 1주택 요거 하나 있는 거로 봐서 뭐 한다? 비과세 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사 가려고 집을 사서 두 개 됐다? 어떤 거 판다? 종전거 판다. 몇 년 내? 3년 내 처분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사를 가긴 가요. 갔는데 이번에 왜 가냐면 내가 근무하는 이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간다. 즉 내가 뭐 과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세종으로 이사를 간다. 이때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3년 내 양도가 아니고 이때는 5년 내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돼요. 5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볼게요. A 기업번. 자, 389쪽입니다. 기업번. 자, 거주전 A번.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입니다. 일명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혹은 자가건설 포함되어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입니다. 뭘 팝니까?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3년 내에 뭘 파세요? 종전 주택이 처분된다 이거죠. 됐죠? 자, 밑에 다는 내비두고요. 맨 밑에 B번 갑니다. 맨 밑에 B번. 자, 다음은 수도권에 소지한 법인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기타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혹은 괄호 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실로 포함한대요. 군 혹은 이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지한 경우는 위 A양 중 3년을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그럼 보통 기본, 그럼 저희는 3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이사를 가게 되면 이때 몇 년? 이때는 5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규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첫째고,
이제 맨 밑에 두 번째 니은번 가요. 상속과입니다. 이번에는 상속 때문에 투체된 건데 보죠. 상속 때문에 투체입니다. 분명히 상속이에요. 조심할 거는 증여는 안 돼요. 증여.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상속에 의해서 투체된 것만 인정합니다. 상속에 의해서 투체된 것만 인정해요. 그럼 이런 거죠. 자, 갑씨가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 요게 갑이 살고 있는 현재 주택, 일반 주택이에요. 이번에 갑이 상속받은 집이 상속받은 집.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집이 있다. 어쨌든 몇 개? 두 개. 1세대 2주택이에요. 안 팔면 좋은데 판다.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다면, 자, 이제 처분주택이 정해집니다. 그럼 뭘 먼저 파냐? 본인이 갖고 있던 집, 요거,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돼요. 먼저 처분. 먼저 처분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되면 뭘 먼저 파세요? 본인 걸 먼저 처분하세요. 조심할 건 절대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안 돼요. 본인 걸 먼저 처분해. 본인 걸 먼저 처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자, 보셔요. 본문 뒤에 있겠네요. 자, 390페이지로 가면 자, 맨 위에 2번 있어요. 자,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자,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이 포함됩니다. 하면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음에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합니다. 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맨 끝에 있는 뭘 양도합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국내 1개 주택을 수용을 본다. 그래서 결국 상속받으면 뭘 먼저 팝니까? 본인 거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만 비과세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까 기업번은 종전 걸 팔고 지금은 본인 걸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핵심 체크인데 자, 상속 당시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주택이 한 채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주택이 두 채. 그럼 두 채라는 얘기는 상속받은 게 2개일 수 있어요. 2개. 그죠? 그럼 내 거 하나 상속받은 거 2개. 합이 몇 개? 합이 1세대 3주택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도 똑같아요. 무조건 본인 걸 먼저 팔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근데 상속받은 게 2개면 아직도 2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언젠가 팔 거 아니야. 팔게 되면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돼요. 근데 상속은 내 게 아니고 부모님 거이기 때문에 판정 방법도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판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순인데 첫째 그럼 어떤 게 비과세냐? 1번이 1순입니다. 둘 중에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이 소유했던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돼요. 이제 2순위 자, 소유 기간이 같았다. 그럼 어떤 거? 거주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세 번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못 똑같다. 어떻게?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사망 당시에 거주했던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네 번째,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 기간이 같다. 그럼 뭐가 높은 거?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에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두 채가 상속이 되면 법정 순위는 이거예요. 순위가 소, 거, 당, 기입니다. 첫째가 소유기간이 긴 거, 둘째가 거주기간이 긴 거, 셋째가 상속 당시에 거주했던 주택, 넷째가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그래서 일명 소거당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거당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이 나왔고요. 자, 디귿번 갑시다. 자, 디귿번은 동거봉양이에요. 디귿번이지. 아니, 디귿번 맞죠? 우측에? 네, 디귿번. 자,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이에요. 동거봉양이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니을번이 있죠. 우측 페이지 391쪽 가면 중간에 니을번. 자, 중간 위에 있네요. 혼인이 있어, 혼인. 그래서 두 개는 묶어줍니다. 동거봉양과 혼인은 둘 다 묶어도 돼요. 둘 다 내용이 같아요. 그럼 동거봉양부터 가죠. 자, 갑이 주택이 있습니다. 자, 갑의 부모님도 집이 있어요. 근데 모신다고 두 집이 합쳤어요. 그래서 갑이 부모님 집에 가서 모시든지
부모님이 오시든지 합쳐요. 합치면 집 몇 개입니까? 2개. 1세대 2주택이 돼요. 그 하나를 팔면 돼. 언제까지 파냐? 그 합가 1부터입니다. 합가 1로부터 팔아요. 언제까지? 합가 1로부터. 몇 년? 기간이 있어요. 5년 내에 5년 내. 5년 내 팔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대신 주의할 게, 자, 아까는 얘는 뭘 팔아요? 종전 거 팔라고 돼 있었죠? 일반 거 팔라고 돼 있죠? 근데 얘는 일갈 수도 있고 일갈 수 있기 때문에 파는 주택이 어떻게 분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5년, 그냥 5년 내 둘 중에 5년 내 한 채만 처분하면 돼요. 5년 내 한 채를 처분하면 돼요. 5년 내 한 채만 처분하지, 얘는 정해진 주택이 없어요. 하기 쉽게 5년 내 한 채만 처분하면 됩니다. 혼인은 어떻게 해요? 혼인은 말만 바꾸면 돼요. 부모님이 아니고 여자. 어떤 데가 여자와 함께 혼인하게 되었다. 근데 이 여자도 집이 있었네요. 그럼 역시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말만 바꾸면 돼요. 합가일이 아니고 언제로부터? 혼인일로부터. 혼인일로부터 똑같아요. 몇 년 내? 5년 내요. 혼인일로부터 5년 내 한 채를 처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규정인데, 그래서 이건 뭐 내용 안 읽어볼게요. 무조건 그럼 동거분양 권리는 같다. 몇 년 내 파세요? 5년 내입니다. 뭘 파세요? 둘 중에 한 채만 처분하면 됩니다. 자, 다음 미음번, 비읍번인데 이것도 묶어요. 자, 미음, 비읍번 똑같은데, 자, 미음, 비읍을 묶을게요. 자, 미음번. 미음번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 갑시가 집이 하나 있어요. 현재 갑이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 자, 갑시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있다. 어이했던 주택은 몇 개입니까? 2개. 2개. 그 하나를 팔면 돼요. 그럼 뭘 파냐? 똑같아요. 갑이 갖고 있었던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을 팔아요. 언제 파냐? 먼저 팔면 돼요. 똑같아요. 먼저 처분하시오.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해줍니다.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럼 문화재하고 일반 주택이 있었다.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된대요. 하나 더 봅시다. 그럼 비읍번 갑시다. 자, 비읍번. 현재는 뭐냐? 이거죠. 이번에는 농어촌 주택이 된 거예요. 농어촌 주택. 보세요. 자, 갑이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이 있어요.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농어촌에 주택이 하나 또 있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팔다? 그럼 뭘 먼저 팔면 돼요? 일반 주택에 이걸 먼저 팔면 돼요. 먼저 처분하면 돼요. 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된다. 그 둘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그 문화재하고 농어촌은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한다. 다만 이 농어촌 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이 농촌 주택은 첫째, 이게 상속받은 농촌 주택이거나 아니면 이농주택이든가 아니면 귀농주택이든가 셋 중에 하나일 때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뭘 먼저 파세요?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돼요.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한다. 그래서 뭐 굳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어야 한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넘겨서 이제 마지막 합니다. 이제 하나 더 갈 건데, 자, 그 뒷페이지 가면 353쪽에 맨 위에 가면 시옷번도 있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시옷번인데, 요게 저 기억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게. 자, 얘가 뭐냐면 제목인 실수의 목적인데, 자, 얘도 이사를 가는 건 똑같아요. 자, 보세요. 갑이 집이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 일반 주택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삽니다. 분명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려고 집을 샀어요. 이게 신주택이죠. 자, 그럼 집 2개입니다. 그거 하나 팔면 돼요. 뭘 파냐? 당연히 이거 팔면 돼요. 이거 전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팔 거냐? 아까 제 이 기억번은 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새 집 산 날부터가 아니에요. 일단 조심할 게 이사 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또 질병의 요양, 이런 이유로. 그래서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 이런 이유로 이사를 가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럼 기업권은 이 요건 없어요. 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를 갔고 그럼 전에 집을 판다 이거죠. 언제 파냐? 이거 산 날이 아니고 이거 사게 된 이유 이거죠. 이런 사유, 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입니다. 3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요?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이에요. 그래서 새 집 산 날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유가 끝이 난 날부터 3년 내요.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15번. 자, 실수의 목적입니다. 땡땡. 취학, 또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가 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택이 2개인데 하나 있는 걸로 보는 건데 다시 한번 어떤 주택이 처분되는지 또 처분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반드시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거와 함께 주의할 게 또 뒤로 가면 자 394쪽에 가면 세 번째 이제 2년 이상 보유 나오죠. 그래서 얘도 시험에 매우 잘 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는 건 요 2개예요. 주택이 2개인데 하나로 보는 거하고 요 394쪽에 2년 이상 보유할 건데 이건 좀 쉬었다가 그 보유 기간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죠.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